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요즘 우리는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정말 병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뭐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우리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전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스트레스의 성상이 어떤 것이냐, 이번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하나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제가 여기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의사들이 섭씨 2도씨에다가 쥐를 10마리 조그마한 이런 통에다가 가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섭씨 2도 그러면 이 쥐한테는 상당히 추운 온도입니다.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죠.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 쥐들이 막 발발 떨고 이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운동량이 줄어들고 이 정말 생기가 없고 점점 이 쥐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쥐를 끄집어내서 해부를 해보면은 저 뒤에 부신피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콩팥입니다. 이 콩팥 위에 부신피질이라는 콩만한 기구가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부신피질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방어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 방어 호르몬을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코티졸이 방어 호르몬만 잘 분비가 되면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 도핑 검사를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코티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만 한 대 맞으면 피곤하지도 않고 기록도 낼 수도 있고, 이거는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또 자칫하면 이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과로를 해도 피곤한 줄도 모르니까 자기 페이스를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고를 주질 않습니다. 방어 호르몬이 잘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경계 반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조심해. 이게 뭔가 좀 일어나고 있어. 네가 뭐 피하든지 달아나든지 해. 어떻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스트레스를 얼마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차츰차츰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괜히 실증이 나거나 공부도 잘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은 네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만 좀 쉬어라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스 제1기 경고 반응기다, 또 경계 반응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호르몬만 계속 분비가 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쥐를 끄집어내서요. 그리고 적당한 휴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아이스박스에 넣고 또 끄집어내고 적당한 휴식을 주고,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이 쥐들이 더 활발해집니다. 활동성이 있고 더 힘도 세고. 아, 이것은 우리가 사람도 너무 편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제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스트레스는 이때 단 그 스트레스를 잘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휴식을 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휴식을 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련이 됩니다. 우리 몸이 저항이 생기죠. 그걸 우리가 제2기 저항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 편해도 안 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스트레스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적절한 휴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튼튼한 몸으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휴식을 전혀 주질 않습니다. 계속 그 2도씨 박스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처음에는 이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분비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게 더 이상 분비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를 우리 의사들은 완전 연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뭐 완전히 연소돼서 더 이상 탈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또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도 완전히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3기 우리가 피로 곤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놈은요 휴식을 주되 짧게 줬어요. 아까 우리가 제2기에 저항기가 생길 정도의 휴식을 주니까 더 튼튼해졌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식을 주긴 줬는데도 충분한 휴식이 안 돼서 짧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게 되죠. 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렇게 요만큼 있는데도 휴식을 주니까 좀 나아졌는데 또 바로 집어넣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쥐들은 정말 나중에는 전부 다 다운이 되고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3기 피로 곤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로 피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요즘 우리가 아마 대체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겁니다. 잠시 휴식은 취했지만 충분한 휴식이 되지를 못해서 그래서 정말 아주 힘든 이런 이제 고비를 우리가 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성 피로 상태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병을 만드는 그런 아주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뜻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그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밥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불면증이 있다든가 어깨 결림이라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피로한 느낌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전신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은 이제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는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화가 났거나 성이 났거나 그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굉장히 잔뜩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 뇌 한복판에 빨갛고 새파랗고 색칠이 나서 거기가 시상하부입니다. 거기가 생명의 중추예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은 교감신경이고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것은 부교감신경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에는 전부 자율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굉장히 약해지고 때로는 좀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격 명령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공격 중추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격 중추라는 것은 첫째는 내가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싸우거나 달아나거나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세야 되지 않습니까? 싸우거나 달아나려면. 이제 그때는 이 에너지가 뭐냐면 당분입니다. 혈당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혈당치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너무 올라간 혈당치는 조절해야 됩니다. 그 혈당을 지방산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 내장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내장이 지방이 많아져서 이 생활 습관병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비만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싸우면 다칠지도 모르니까 다치는 데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치는 데 대한 준비를 하면은 어떤 게 세균이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그러면 그 세균과 싸움을 제일 잘하는 놈이 과립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백혈구의 일종인데 이놈이 싸움을 제일 잘합니다. 세균이 침입이 되면 이 과립구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립구를 잔뜩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할 때는 이 토끼를 좀 성을 나게 만들고 나면은 정말 이 과립고가 올라가는 게 보이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립고가 이제 막 쫙 올라가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스트레스 좀 받았다고 밤낮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습니다. 이게 참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잔뜩 올라간 이 과립고는요, 싸움꾼입니다. 이거 어디 한판 할 데가 없나? 어그렁어그렁 그러고 싸우는 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위장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골라 먹어도 예를 먹고 뭐 몇 초도 안 되면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나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균도 있고 그렇죠. 그게 보통 때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성이 나가지고 과립고가 잔뜩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위장벽에다가 와 여기다. 그러고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럼 위장벽이 헐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벽이 헐면은 그게 바로 이제 위궤양입니다. 그리고 이 과립구 놈은요, 이러면 오래 못 삽니다. 그저 한 이틀, 길어야 3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립구 죽을 때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조직의 궤양을, 조직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죠. 활성산소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 스트레스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를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죠. 그러면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이 세포가 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증식하죠. 근데 세포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세포 하나에는 3억 개 이상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미스 없이, 오차가 없이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세포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유전인자가 변성이 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성이 온 유전인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세포가 덩어리를 이루면 이게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궤양이 자꾸 이렇게 자주 오고, 여러분 술꾼들도 보면은 과음을 하고 나면은 위장이 좀 나빠집니다. 그래도 며칠 정약을 하면 또 좋아져요. 그리고 또 폭언을 하면은 또 나빠지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자꾸 겹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위궤양을 지나서 이 악성궤양이라 그러기도 하죠. 또 그런 시기를 지나면은 이 암으로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는 정말 과학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